중국은 군사력 건설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도련선이라는 방어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도련선의 면적은 태평양의 3분의 1. 이는 좋게 말해 방어선이지 사실상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는 선포에 가깝다. 중국은 접근 거부 전략을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적국의 배들이 마음 놓고 바다를 항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런 상대 중심의 전략은 대단히 특이하다. 역사적으로 해전은 무역로 개척을 위한 자기중심의 전략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과 제31 전투기. 접근 거부 전략을 위한 중국 최초의 신무기는 우습게도 미소 냉전 시대의 유물이자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고철이었다. 바로 중국 최초의 항모인 CV-16 랴오닝. 현재 랴오닝에 탑재되는 주력 함재기는 제15 함재 전투기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신형 전투기 FC-31을 개발하고 있다. FC-31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F-35와 매우 유사하여 스텔스 성능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노든이 폭로한 NSA 문서에도 중국 스파이가 F-35의 정보를 빼냈다는 사실이 있어 이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 폭격기 J-20. 랴오닝과 J-31이 미 해군에 대한 도전이라면 J-20은 미 공군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J-20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보다 좀 더 큰 대형 전투 폭격기로 남진아해와 서태평양의 미군의 전투기와 싸우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 항모를 노리는 결정파 ASBM.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국의 비밀 병기는 ASBM 대함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이 보유한 ASBM인 DF-21D는 항공모함을 일격에 날려버리기 위해 개발 중인 비밀무기다. 원래 DF-21은 핵을 탑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식이나 써서 공격할 만한 배가 미국의 항공모함 말고 또 있을까? 설령 미국이 발사대를 몇 대 파괴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중국 본토에 몇 대의 미사일이 남아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따라서 미국은 서부 태평양 연안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원조 스텔스 기술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에 대해 미국 역시 가만히 놀고 있지만은 않다.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스텔스 기술. 미 공군의 차세대 폭격기 B-21 레이더는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 중인 스텔스 폭격기다. 속도와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차세대 미사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 중인 아크라이트 미사일은 작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구축함에서 항공모함처럼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마하 7의 속도로 수천 킬로미터 밖 중국의 대함미사일 발사대를 격파할 수 있다. 미사일의 경우 미국은 주로 신무기 개발보다는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두고 있다. LRASM으로 불리는 함정 공격 미사일은 미 해군이 함정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RGM-84 하푼 미사일보다 공격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 넓어진 장거리 대함미사일이다. 하지만 LRASM의 개발에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았는데 공군의 차세대 크루즈 미사일의 부품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CTRL-C, CTRL-V 했기 때문이다.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 한 번 만들어 놓은 무기를 재탕하는 것은 역시 미국이 세계 최고인 것 같다. 미래전쟁, 상상 속무기가 현실이 된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국방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및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상상 속에서나 등장하는 무기들이 속속 실전 배치되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미래전쟁의 모습은 영화 터미네이터와 그 속편들에서 묘사된 디스토피아적 미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터미네이터로 상징되는 인간형 사이보그 무기들이 병사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 속 터미네이터를 실제 전장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무인 무기들이 속속 등장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병사들의 모습은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한 인간형 사이보그보다는 영화 엘리시움이나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강화외골격 슈트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주인공이 적용하는 다양한 아이언맨 슈트나 게임 헤일로 시리즈에서 뮬리르 전투복을 착용한 슈퍼솔저 스파르탄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13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비책 중 하나로 우리는 아이언맨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진짜 아이언맨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 일명 탈로스로 알려진 외골격 슈트 개발의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그 효과가 검증된다면 모든 병사들을 탈로스로 무장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최초의 시제품은 2015년 등장했고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량된 시제품이 꾸준히 공개되었다. 다만 올해 2월 미군 특수전 사령부는 기존 탈로스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탈로스 계획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템파에 위치한 템파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SOFIC 2019에서 새로운 형태의 탈로스 계획 시제품이 일반에 공개됐다. 새로운 형태의 탈로스 계획 시제품은 이미 개발된 기술은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구현 가능하도록 복잡한 외골격 구조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새로운 시제품이 등장하자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지만 정작 탈로스 계획의 결과물을 처음 사용하게 될 특수부대원들의 반응은 만족스러웠다는 후문이다. 즉 연구원 혹은 개발자의 상상의 산물이 아닌 실전에서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특수부대원들의 목소리가 실제 무기체계 개발에 반영되고 시행착오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국방성과 미 육군이 텔로스 계획 외에도 랜드 워리어, 솔저 2025, 퓨처 포스 워리어 등 다양한 명칭의 미래보병 전투체계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계획의 공통점은 ICT를 활용해 병사들의 보다 효율적인 전투를 가능하게 하고 UAV와 드론 등 무인 무기체계와 자유롭게 융합하여 궁극적으로는 미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체 기능을 강화하고 화생방 방호 능력, 제한적인 방탄 능력,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위장 능력 등을 갖춘 첨단 전투복과 작지만 강력한 위력을 갖춘 보병화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병 한 명당 늘어난 군장의 중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외골격과 같은 근력 보조 장비의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미국의 고등방연구계획국 일명 다보는 최근 스쿼드 X 익스페리멘테이션으로 알려진 시험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과 무인무기의 효용가치를 검증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트웬티닌 헬럼스의 공지전투센터에서 미 해병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보는 다양한 드론 및 UGV가 대대급 병력의 전투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2021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현재의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공지능 무기체계 통합에 관심이 많은 미 해병대는 병력을 지원하며 미래 전쟁에 대비한 새로운 전술교리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은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일부 드론과 UGV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부여된 수색 및 정찰, 표적 식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로 공유하면 실험에 참가한 미 해병대원들이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활용해 드론 및 UGV에서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은 보다 정교해지고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인간과 인공지능으로 통제되는 드론과 UGV가 단순한 스마트폰과 무선 중계 단말기를 통해 연결되어 있지만 향후 ICT와 VR/AR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병사와 무선 네트워크로 통합된 드론, UGV가 별도의 지시 없이도 적을 식별하고 병사를 보호하거나 알아서 적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인 전투 차량 개발이 한창이다. 가장 활발히 무인 전투 차량 개발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르면 2026년부터 미 육군에 로봇 전투 차량이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 육군은 2020년 3월부터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에서 약 한 달 동안 전투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험 대상은 기존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의 성능을 개량한 미션 에너블러 테크놀로지즈 데몬스트레이터와 M113 장갑차를 개조한 최신 로보틱 전투 차량 시험 모델이다. 초기 시험에는 메디 2대와 M113 장갑차를 개조한 RCV 시험 모델 4대가 동원되어 소대급 기동훈련 및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메디에 탑승한 병사들이 로봇 전투 차량 소대의 RCV 실험 모델을 단독 혹은 집단으로 통제하며 지정된 표적을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느냐는 것이 시험 평가의 핵심이다. 만약 이러한 야심찬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미 육군은 지금보다 소수의 병력으로도 중대규모의 무인화된 로봇 전투 차량 부대를 전투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미국군 CCDC 지상차량 시스템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매기는 원격 조종되는 25mm 기관포 장착 무인 포탑, 360도 상황 인식 카메라, 디지털화된 승무원 통제장치,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 능력, 무인 항공기 제공 비디오, 그리고 보병 군대의 전장 상황 인식과 통신 능력 향상을 도와줄 첨단 통신 장비 등 최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RCV는 3가지 파생형이 개발될 예정이며 공통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360도 상황인식과 함께 새로운 센서, 모듈식 인공지능 그리고 사이버 기술을 갖추게 된다. 특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 한복판에서도 높은 수준의 생존성과 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동 수색 및 표적 획득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국군은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RCV와 MPF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약 500여 대의 경전차로 보병여단 전투팀의 전투력과 기동력을 더욱 극대화한다는 계획.